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경이 최초 구조 상황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각각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선원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올라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일 오전 10시 17분 침몰한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9일 수색 작업을 재개해 시신 4구를 추가로 수습해 수습된 사망자는 193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시작으로 세모 고창환 대표, 천혜지의 변기춘 대표 등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측 계열사 대표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양변의 약상 진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경이 최초 구조 상황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각각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선원들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올라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배가 50도 정도 기운 상태였지만 선원과 해경 누구나 적극적으로 배 안에 들어가 대피 방송이나 승객 구조에 나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최초 구조 상황이 담긴 9분 45초짜리 동영상이 28일 뒤늦게 공개됐다. 동영상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16일 오전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 주요 장면을 부분적으로 찍은 것이다. 동영상에는 선원들의 나홀로 탈출 과정과 침몰 상황, 승객 구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23정이 목포해경 상황실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반경. 당시 세월호는 이미 왼쪽으로 5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였다. 9시 39분 해경 공무보트가 세월호 좌현으로 접근하자 3층 난간에 있던 기관부 선원 4명이 옮겨 탔다. 처음으로 배로 달려온 구조보트에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7분 후 4층 조타실 옆에 밀착한 123정에는 팬티 차림의 선장 이준석 씨와 항해사, 조타수 등 선원 8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이들 중 일부는 선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이 구조될 당시 조타실 바로 옆에는 구명벌 46개가 있었지만 이를 작동시키려는 선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가 크게 기운 상태는 아니었다. 갑판으로 나오거나 바다에 뛰어든 승객도 없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해경에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는 선실로 가자고 한 선원은 없었다. 선장 이 씨가 배가 급격히 기울었고 승객들이 빠져나오면 조류와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 탈출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여유롭게 구조됐지만 여객선이 60-70도로 기울면서 곧 아비 규환의 상황에 빠져들었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은 수십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선 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기다리다가 탈출 기회를 놓치고 배와 함께 차디찬 바다에 갇혀버렸다. 목포해경 123정은 16일 오전 8시 58분경 출동 명령을 받은 뒤 오전 9시 반경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고무보트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폈다. 해경은 당초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체증인 만큼 첫 구조 동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경이 선체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승객에게도 탈출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일자 해명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였습니다. 16일 해경 도착 47분 후인 오전 10시 17분 침몰한 세월호 선체 안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미 배가 90도 이상 기울어 탈출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우현 쪽 객실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전 9시 30분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유리창을 깨거나 잠수를 해서 선체에 진입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안타깝게도 희생을 줄이지 못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과 승객 400명의 카카오톡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시각의 대화가 마지막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발신자 생존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생존자는 구조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었던 만큼 수사본부가 파악한 마지막 메시지는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비슷한 시각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와요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전 10시 17분 세월호는 9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은 완전히 침수됐지만 우현 일부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였다. 즉 배 안으로 바닷물이 밀어닥친 상황에서도 아직 침수되지 않은 우현 쪽 객실에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경은 오전 9시 39분 세월호 좌현에서 기관부 선원들을 보트에 태운 것을 시작으로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선체 진입은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7분부터 123정이 세월호 좌현에 접안해 선실 유리창을 깨 7명을 구조한 것이 배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이들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침몰하는 세월호 아래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구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고 어선들은 바다에 뛰어든 승객들을 건져 올렸다.
구조 장비가 없었던 해경 헬기 2대는 상공에 떠 있었을 뿐이었다.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는 유리창을 부숴 7명을 구했지만 그러고 나서 3분 뒤 여객선은 침몰했다며 많은 승객을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생사가 달린 순간 가족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분석해 침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한 보건성 검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해진 회원 담당 임원이 최대 적재량보다 더 많이 적재할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선사가 주도적으로 과적을 야기했다는 책임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민간군 합동구조팀이 29일 수색 작업을 재개해 시신 4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습된 사망자는 19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이 14일째 이어진다. 선체 내부 장애물뿐만 아니라 물살이 가장 거세지는 사리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선체 수색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9일 정조시간인 오전 2시께를 전후해 수색 작업을 재개, 시신 4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이에 따라 전날 여객선 4층 왼쪽 객실에서 시신 1구를 수습한 데 이어서 현재까지 수습된 사망자는 193명으로 늘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13일째인 지난 28일에는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강풍이 불고 물결이 높아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92명의 잠수사를 동원해 실종자들이 대거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체 4층을 집중 수색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수색은 물살 흐름이 멈추는 정조 시간에 주로 이뤄졌다. 사고 해역의 물결은 1.5에서 2m로 높았고 풍속은 8에서 13m 퍼세크로 강했다. 이날도 4층 선수 쪽에서 한 명의 희생자만 수습하는 등 구조 수색에 큰 진전은 없었다. 격실 수색도 전체 111개 중 38개 격실만 마무리될 정도로 제자리 걸음이다. 더욱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물살이 거센 사리대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는 썰물과 밀물 간 수위차가 크고 유속이 빨라 정조 시간이 소조기보다 훨씬 짧고 그만큼 잠수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할 시간이 적어진다. 구조팀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수색 작업에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세월호는 왼쪽으로 90도 정도 기울어 있다. 일부는 바닥에 닿아 있어 잠수사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일부 객실은 해저면과 닿아 있는 왼쪽에 문이 있고 다른 출입문은 엄청난 양의 부유물이 막고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수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구조팀은 수색 출입문이 부유물로 막혀 있어 해군이 보유한 와이어 절단기를 이용해 철판을 뚫기로 했다. 절단이 여의치 않으면 소형 폭약을 터뜨리는 방법도 기획하고 있다. 이미 일정량의 폭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폭약을 사용하면 선내 시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로 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강준석 희생자 시신 유실 방지 특별대책반 부단장은 희생자 시신의 유실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며 해안 쪽은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안 수색반을 구성해 수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책반은 해경과 경찰, 육군,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세월호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을 작전구역으로 정하고 구조 수색 작업과 동시에 시신 유실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혹시 떠내려갔을지 모르는 시신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류 부위도 사고 해역에 투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류 부위는 해수면에 떠다니며 풍향과 풍속, 기온, 기압, 해수 온도, 위치, 표층류 등을 관측할 수 있다. 고명석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기상 악화 등 구조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조 시간대를 활용해 수색 작업을 펼칠 것이라며 희생자 시신의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시작으로 세모 고창원 대표, 천해지의 변기충 대표 등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측 계열사 대표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 대표에게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대표 등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다른 계열사 대표들이 수년 동안 주주도 아니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유 전 회장을 위해 회사 돈을 써온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김 대표의 주요 혐의는 최근 수년간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지주회사 아이원 아이홀딩스와 유 전 회장 세 부자의 페이퍼 컴퍼니 등의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또 청해진 회원이 2012년 유 전 회장의 사진 등 전시물 구입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과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투자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연구소의 지분 7.23%를 사들인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 차남 혁기 씨가 각각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붉은머리 오목눈이, SL플러스, 키솔루션과 유 전 회장의 측근 고창환 세모 대표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문서를 파기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 씨와 팀장 2명을 체포했다. 폐기한 서류에는 인천 연안 여객선사 대표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안치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오늘도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홀홀홀홀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아 보고파서 저 하늘 넘어 그댈 부르며 내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홀홀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홀홀홀홀 이 밤을 날아서 그댈 품에 안고 편히 쉬고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사과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새누리당에서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아마 적절한 시기에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외에도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사과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병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사회에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17일 실종자 가족이 대기하고 있는 진도체 입관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당초 사고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이 사과할 경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한 번 더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고 발생 2주가 지나도록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과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차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고 수습 이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공식 사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한 간접적인 사과가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가 수습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공식 사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 누리꾼의 게시글에 접속자가 물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28일 한때 마비됐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 게시판에 정모 씨라는 분이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접속이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 글은 이날 오전까지 52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읽었다. 정 씨의 게시글은 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달려가 상처받은 생존자를 위로한답시고 만나는 일이 아니다며 일이 안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비용 걱정하지 않도록 재반 책임을 맡아주는 일이 리더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리더의 역할은 적절한 곳에 책임을 분배하고 밑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에 삭제를 요청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민 대변인은 정 씨가 제가 쓴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퍼온 것인데 이렇게 반응이 클지 몰랐다. 죄송하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며 정 씨가 작성한 글 2건은 자신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올린 글의 원작자는 다큐멘터리 감독 박성미 씨였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제의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원작자임을 밝히며 청와대 게시판이 열리면 제가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한 뒤 오후 6시 30분쯤 원본글을 올렸다. 그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중 어느 분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보라고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져온 듯 싶다며 청와대에서 글이 삭제된 데 대해 다른 의도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 씨는 또 정 씨가 올렸던 글에 달렸던 212개의 댓글을 포함한 2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두 글의 조회수가 총 4만 개에 가까워 청와대 홈페이지는 오후 10시 30분 현재 다시 속도가 느려진 상태다. 이상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15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18일까지다. 그러나 여야는 공식적으로 29일 본회의 일정까지만 합의한 상태여서 기초연금법을 4월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여는데 구두 합의한 상태여서 극적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여야가 한 이견이 큰 방송법을 빼고 기초연금법만이라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최후 통첩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의총에서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 책임 공세가 예상된다며 절충안 수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과 초재선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소득 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년, 장년층이나 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130명 전체 의원들 의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야당은 어르신들 연금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걷어쳐버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김상월의 노래 듣겠습니다. 간절한 사랑. 울면 안 돼요. 그까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당신을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요. 슬퍼 말아요. 그 못난 이별 때문에 슬픔에 잠긴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은 너무 슬퍼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는데 내 앞에서 느끼는 당신 보면 나 정말 힘이 듭니다. 오랫동안 당신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 마음 정말로 모르나요? 간절한 나의 사랑을. 슬퍼 말아요. 그 못난 이별 때문에 슬픔에 잠긴 당신을 보면 내 마음 너무 슬퍼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는데 내 앞에서 느끼는 당신 보면 나 정말 힘이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가 한 번 출항할 때마다 선박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이름값으로 100여만 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를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가 경영하는 계열사 중 11곳이 지난 10여 년간 지급한 이름값만 5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 해운 소속 다른 선박들의 명칭과 관계사 사명, 제품명 등 모두 1,600여 건이 유 전 회장과 일가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 본지가 28일 청해진 해운과 관계회사 등 11개사의 회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유 전 회장 일가에게 흘러간 수수료는 996억 3,989만 원이었다. 대상은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붉은머리 오목눈이, SL플러스, 키솔루션 등 3개 컨설팅사 및 유 전 회장과 4자녀다. 청해진 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지급 수수료 1,000억 원 중 컨설팅료 등을 제외한 500억 원가량이 상표권,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월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에만 1억여 원을 상표권료로 지급했다. 세월호는 지난해 100여 회 출항해 매년 100만 원씩을 지급한 셈이다. 검찰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붉은머리 오목눈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9일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소환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횡령, 배임, 국외 재산 도피,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정황을 포착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임직원과 이 회사들을 회계에 감사한 회계사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관계자 등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의 내막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서 진술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창환 세모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임직원을 대거 소환 조사했으나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들도 회사의 경영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유 전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보복을 우려해 진술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와 기독교 복음 침례회 핵심 관계자들은 유 전 회장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종교적 관계로 강하게 결속돼 있어 적극적인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이 그의 경영상 책임 및 차명 재산의 실소유주를 입증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전 대기업 비리 수사는 상당한 내사를 거친 뒤 시작하는 데 반해 이번 수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된 점도 변수다. 혐의가 포착돼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라 유 전 회장 일가를 처벌할 목적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혐의를 찾아가는 식의 거꾸로 된 수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보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병행해 검찰은 유 전 회장 최측근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세월호 사건과 구원파를 연결짓는 언론 보도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8일 오후 2시 구원파 신도 800여 명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에 노란 리본을 달고 KBS 본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와 구원파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다며 언론이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구원파 마녀 사냥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윤우 사무국 총무는 언론이 이준석, 구원파, 오대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 구원파를 사회학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교인이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도 10%만이 구원파 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대양 사건도 이탈한 일부 교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구원파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관계도 부인했다.
한 구원파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 교주가 아니다며 유 전 회장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회와 유 전 회장 일가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이총무는 교회 헌금이 유 전 회장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신영의 돈다 돈다. 돈다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너나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길인데 돈다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세월의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막 돌아간다 돈다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너나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길인데 돈다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무정한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막 돌아간다 다음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서쪽 지방은 비가 그친 곳이 많지만 아직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때문에 경북 울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진도 부근 사고해역도 지금 비가 그친 가운데 옅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도 조금 약해지고 물결도 최고 1m로 일면서 기상 상황은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물살이 세지는 사리 기간이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에는 30에서 7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강원 영동 중 일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구간들이 어제보다는 낮은 예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늘 준비된 열차에 매진된 열차 없이 대체로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고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장항선도 일부 새마을 열차를 제외하고는 좌석 예매하시기 아직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역시 새마을 열차와 무궁화 열차는 대부분 200석 이상씩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평일답게 전반적으로는 예매율이 낮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량역으로 도착하는 중앙선과 태백선 그리고 전라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에 모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도 오후에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지금은 자리 예매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이번 주말은 열차 이용객이 무척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계속 예매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기간 열차 이용객 있으신 분들은 남아있는 자리도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열차 승차권은 설이나 추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 출발 한 달 전 오전 7시부터 예매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정희송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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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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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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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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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검찰이 대형 선박 안전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임원과 직원들의 금품 수수와 정관계 유착 혐의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한국선급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전산자료를 분석하면서 비리 정황이 포착된 한국선급 전 현직 임직원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부터 팀장급 직원 4명을 불러 회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면서 2012년 신사옥 공사비와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들이 선박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거나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비리가 포착된 한국선급 전 현직 임직원 중 일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한국선급의 정관계 유착 연결고리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2011년 추석 때 해양수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금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2년 12월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이 6년간 회장으로 지내면서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후원금을 통해 정관계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전 회장은 한국선급과 관련된 선박안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재경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후원금 기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18명을 지정해 직원 151명의 이름으로 모두 1,555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양수산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 출신들이 많아 해운업계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여객선 선사들이 구조 변경 등으로 선박을 무리하게 증개축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여객선의 증축과 탑승 인원 늘리기는 한국선급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객선 선사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승객들의 안전에는 뒷짐을 진 채 무리하게 증개축을 했고 한국선급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 166개 연안 여객선 중 선박 도입 후 승선 인원을 늘린 여객선은 총 58개 달한다. 이로 인해 당초 해당 선박들이 수용 가능했던 인원도 총 13,812명에서 19,694명으로 5,882명 늘어났다. 증설한 31개 여객선 중 1개의 여객선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선급과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보건성 재검사를 받았다. 이 명단에는 침몰 사고를 낸 세월호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난 21일 울산 지역 공무원들이 민간 위탁업체 직원들과 해외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과 울주군 공무원 2명,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5명 등 12명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4개국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가 280명을 넘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외 연수를 강행했던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해외 연수단에 포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가업체 가운데 일부는 올해 위탁 계약이 끝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다. 또 일정도 템스강 하수처리장, 로마 중세 하수관로, 피렌체 하수인프라, 취리히 하수처리장 등 업무와 관련한 시설 견학뿐 아니라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 스칼라 극장, 베르사유 궁전 등 관광지 방문 일정도 많아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 여행 경비는 개인당 490만 원으로 개인 부담 50만 원에서 시군 예산 440만 원씩 지원됐고 민간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두 부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 지난 3월 추진했고 70-80%의 위약금 때문에 일정을 늦출 수 없었다면서 공무원 국외 여행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지은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침통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공무원들이 연수를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석 달 전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의혹, 상습적인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측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해당 민원에 담긴 이런 고발 내용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파장이 일전망이다. 청해진 해운은 문제 세월호 등을 운영해온 연안 해운업체다. 청해진 해운 중간관리자 출신인 모 씨는 지난 1월 청와대 민원실 누리집을 찾아 이 업체 소속 여객선 내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지만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겨레와 세 차례 만나 청해진 해운의 문제를 몇 장에 걸쳐 고발하는 과정에서 잦은 사고에도 아랑곳 않고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 관련한 뒷배 의혹, 안정적이지 않은 직원 고용의 문제 등을 소개한 뒤 이런 청해진 해운을 정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으나 청와대는 무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청와대 민원실은 흔히 청와대 신문고로 불리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연결된다. 모 씨는 청해진 해운 설립 직후 이 업체에 입사해 일하다 지난해 중반 회사를 나왔다. 한겨레신문이었습니다. 정정화의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님, 그 오랜 세월을 한마디 말 없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 눈가에 주름 하나 이마엔 주름이 둘, 무심하게 가는 저 세월아,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랑할 거야, 가슴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 끝에 땀방울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님, 그 오랜 세월을 한마디 말 없이 나만 믿고 따라준 당신, 눈가에 주름 하나 이마엔 주름이 둘, 무심하게 가는 저 세월아,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랑할 거야, 내 품에 꼭 안고 사랑할 거야, 소매 끝에.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5시 40분쯤 도쿄 아자부 주일대사관 영사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베 총리는 방명록에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고 쓴 뒤 국화를 헌화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깊게 목례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아베 총리는 분향소에 있던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와 총영사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베 총리는 분향을 마친 뒤 총리 관저에서 젊은 학생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희생된 데 진심으로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며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분향소를 찾아 이번 여객선 사고로 180명 이상이 사망하고 여전히 110명 이상이 행방불명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큰 숫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일본 국민 중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 피해자,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혹시라도 일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이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사는 일본 국민의 위로의 말들이 한국 국민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도 이날 오후 따로 분향소를 찾았다. 제1민단 중앙본부는 지난 25일 이곳에서 이 대사와 오공태 민단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추도식을 열었으며 당시 일본 측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찾아와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29일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날 꼭 직접 분향소를 찾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총리, 관방장관, 외상의 빅3가 모두 직접 분향소를 찾은 것은 아무리 한일 관계가 대립해 있다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픔을 함께하겠다는 우정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28일까지 재외 공간에 마련된 분향소를 직접 찾은 주요국 지도자는 아베 총리가 처음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이 철도 등 대중교통사고, 원전사고 발생 시 기업과 단체 형사 책임을 묻는 조직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기업 단체의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일본에서 대두된 질문이다. 인명피해 사고가 나면 이를 책임져야 할 기업 혹은 조직은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과정에서 조직의 문제가 드러나도 누가 이를 책임질지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직무가 나누어져 있는 거대 조직에서 책임을 가리는 일은 더욱 어렵다. 결국 개인 몇 명에 대한 형사처벌과 기업의 민사상 배상으로 끝나게 된다. 조직벌은 이럴 경우 해당 기업 혹은 조직이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의 조직벌 도입 논의 중심엔 2005년 4월 25일 효고현에서 발생한 JR 후쿠치야마선 열차 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있다. 열차 지연 운행에 부담을 느낀 기관사가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발생한 이 사고로 107명이 사망했으며 560여 명이 다쳤다. JR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 이후 후쿠치야마선의 책임을 맡았던 JR의 전직 사장 등 책임자들은 형법상 과실치사 상혐의로 기소됐지만 2012년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을 보고 형법 개정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연구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범죄가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위로 규정돼 있어 무생물인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원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야마나시현 터널 붕괴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다른 대형 사고 피해자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논의되는 조직벌은 영국이 2007년 도입한 기업 살인죄를 참조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조직에 살인죄 등 형법을 적용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역시 거대 기업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된 법이다. 경찰, 교도소, 청소년 보호소 등 국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부상한 황병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대장 승진이 확인된 지 10여일 만에 차수로 벼락 승진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황병서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이은 2인자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황병서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하는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 결정이 26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의 원수급 계급은 공화국 대원수, 공화국 원수, 인민군 원수, 인민군 차수의 4단계다.
리을설 원수의 계급이 혁명 1세대에 대한 예우라는 점에서 현재 6명인 차수는 김제일 위원장을 제외한 군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다. 황병서는 앞서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비행사 대회 때 대장 승진이 확인됐다. 이어 27일에는 중앙통신이 김제일 위원장의 장거리 포병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에 동행한 인물을 소개하며 황병서를 리영길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보다 먼저 호명했다. 북한 매체 이런 보도 행태는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됐을 때의 패턴과 유사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최룡해도 2012년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보다 먼저 호명, 차수 진급 확인, 총정치국장 임명 공개 경로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사실을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황병서는 북한의 파워 엘리트 중 지난해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두 번째로 많이 동행했고 올해는 가장 많이 수행한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밝혔다. 황병서가 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된다면 김제일 위원장의 군부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북소식통은 황병서는 군 인사를 오랫동안 맡아온 사람이다. 그를 주목하라고 말했다. 사실 최룡해는 김 주석과 김 위원장에 의해 컸지만 김제일 위원장과는 인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비해 황병서는 오래전부터 김제일 위원장과 알고 지내온 완벽한 김정은의 사람이다. 김제일 위원장의 생모 고영희가 생전에 그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을 은밀히 추진할 때 앞장서서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집니다. 워싱턴 한인단체는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워싱턴 위안부 기림비 건립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데 이어 미국의 수도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면 위안부 문제를 미국 및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도에 위안부 소녀상이나 기림비가 건립되지 못하도록 마쿠에서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기림비 건립 과정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2010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국립도서관 부근에 해외에선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제2차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대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외교부 당국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위안부 할머니 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정도 할머니들에게 지난 16일 열렸던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죄, 법적인 배상, 생계곤란 2세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일교섭을 담당하는 외교부 당국자가 직접 주도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사항 청취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나눔의 집 외에도 정대협 등 다른 위안부 단체와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왁스의 사랑하고 싶어. My love, my face, 넌 내 곁에서 멀어져 가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 날 내버려둔다면 내 맘 변할지도 몰라. My heart, my dream, 난 벌써 나를 잊은지 몰라도 아직 나는 널 내 곁에서 보낼 수가 없어. 왜 날 떠나야만 했어. 왜 네 마음이 변한 거야. 매일 밤 나를 아프게 울려도 싫어지지 않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제발 너무 늦지 않도록 내게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그댄 없을지도 몰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내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너의 가슴에 안겨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음은 사설입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교차하는 두 개의 세월호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북받치는 눈물과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아이들의 천진함과 의연함에 가슴이 미어지고 어른들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에 가슴이 터지는 듯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배 안과 밖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제 해경이 공개한 초기 구조 동영상과 그제 JTBC가 보도한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경이 찍은 동영상에는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승무원과 이들부터 구조하기에 급급한 해경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승무원들은 코앞에 있는 구명벌도 작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황급히 올라탔다. 이들은 운항 중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제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더욱이 선장은 팬티 차림이었다.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든 상황에서 승무원부터 먼저 구조한 데 대해 해경은 긴박한 상황에서 제복을 입지 않아 승무원인 줄 몰랐다고 한다. 세월호와 직접 교신은 물론 진도 VTS와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세월호 바깥 상황과 달리 배 안은 눈물겨운 모습이었다.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박수현 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천진난만하면서도 의젓한 학생들의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이건 뉴스에 뜨는 거 아니야? 진짜 타이타닉이 된 것 같아 라는 등 심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대화를 나눴다. 현지의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에 예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배가 기우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선생님도 지금 카톡을 안 보고 있어라며 스승의 안위를 생각하는가 하면 내 것 입어라며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장면도 있었다. 위기를 느끼고서는 이번 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군이 찍은 동영상은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27초부터 9시 9분 22초까지, 해경이 찍은 동영상은 9시 28분 58초부터 11시 17분 59초까지의 상황을 각각 담고 있다. 해경 동영상에 담긴 승무원 탈출 시작 시간은 9시 35분경이다. 승무원들이 선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갑판으로 나와 구조되는 동안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노릇이지만 배 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경의 초동 대처도 그에 못지않은 허점과 아쉬움 투성이의 임을 동영상은 말해주고 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정 총리 사이가 수습 공백 만들면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총리실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세월호 사고 수습과 내각 통솔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전남 진도체육관에 모여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가 계속 중심을 잡아야 정부가 잘 돌아갈 텐데 먼저 그만두면 아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수색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도 이날 사고 수습을 총괄해야 할 총리의 사의 표명은 어처구니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여당에서조차 수습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세월호 실종자가 100명을 넘는다. 이들을 찾아내 가족들 품에 돌려주는 일을 독려하고 지휘할 사령탑이 바로 총리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까지 치유해줘야 할 정부의 최종 책임자 역시 총리다. 남은 구조 기간 총리 차원의 즉각적인 결정과 조치가 필요한 긴급 돌발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총리가 강한 리더십과 행정 장악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난국이다. 이런데도 총리는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정치 생명이 시한부가 됐고 내각 개편까지 기정사실화했다. 사고 현장에선 이미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들이 바뀔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개각의 기억자만 나와도 손발 놓고 후임자 발표만 기다리는 게 관가의 속성이다. 시한부 총리와 시한이 임박한 장관들의 영이 아래에 제대로 먹혀들겠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개각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정 총리가 사의 표명을 배수진 삼아 법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제대로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후임 내각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넘겨줄 필요도 있다. 세월호의 어린 희생자들과 실종자,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이제껏 실망하고 좌절해온 피해자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그만두는 총리가 무서운 각오를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정 총리가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부터 그런 결의를 보여줬으면 한다. 이상 조선일보였습니다. 오영애가 부릅니다. 사랑하길 잘했지. 달콤한 것 나 당신의 마음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지. 만나보길 잘했지. 이렇게 설레는 것 나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럴 사람이지. 괜히 돌아왔지.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되나.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28일 전국 17개 시, 도청, 소재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 분향소와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시민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시민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안고 멍한 날을 보내고 있다.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며 영정 앞에 국화꽃을 바쳤다.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안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등의 글이 적힌 노란 쪽지 수백 장이 붙어 있었다. 시민 분향소 한켠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에 전남도청 앞 분수대 집회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이 걸렸다.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은 당시 외부와 단절돼 고립을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은 세월호 침몰 참극으로 큰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큰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인 전남 지역에서도 경기도 안산 못지않은 숙연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오열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연민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고 광철 씨 부부는 요즘에는 딸을 더욱 꼭 안아주고 있다. 다들 내 딸같이 소중한 아이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미안할 따름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올림픽 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도 이날 우산을 쓴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까지 모두 16만 3,551명의 조문객이 찾았던 이곳에는 이날에도 만여 명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비가 내리는 평일인데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10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가는 등 직장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 나눠주기도 했다. 추모를 마치고 흐르는 눈물을 닦던 정헌정 씨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 이곳을 들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홍익 디자인구에 재학 중인 김유진 양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와서 친구들끼리 그때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는데 비슷한 또래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5분 종호 양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배가 이상해 조금 기운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엄마 이모 씨는 파도가 거칠어 딸이 놀란 줄 알았다. 9시 12분 이번엔 다급한 목소리로 딸이 엄마를 찾았다. 엄마 배가 45도 기울었대. 부딪혀서 휴대전화에 금 갔어. 어떡하지?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앉아있으래. 움직이면 배 흔들린다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엄마는 입이 타들어갔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9시 58분 딸의 단짝에게 전화가 왔다. 아줌마 A랑 같은 방은 아닌데요. 전화가 지금 안 돼요.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제가 A에게 가볼게요. 마지막 통화 이후 이 씨의 시간은 멈췄다. 이 씨는 28일 기자에게 사고 당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바짝 마른 입을 뗐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딸의 단짝 신모양은 전날 안산시 상록구 동안산병원에서 발인이 치러졌지만 아직 조양은 소식이 없다. 이 씨는 애들이 전화로 괜찮다고 했으니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뉴스도 믿었다면서 우리 애가 많이 놀랐을 테니 내가 진도로 가서 데리고 올라와야지 했는데 도착해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뒤늦게 탈출하려던 학생들은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더라.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냐며 가슴을 쳤다. 이날 목포해경이 처음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반복해 흘러나오자 이 씨는 소리 없는 고문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2주간 체육관에서 애들이 죽어가는 영상을 보며 밥 먹고 자고 실없이 웃고 울기를 반복했는데 이제 일상이 돼간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 해운인지 구원파인지 수사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애들이 저기 있는데 당국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다며 차디찬 바닷속에서 떨고 있을 내 딸을 꺼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분노를 토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엄마, 나 수학여행 신청한다. 근데 32만 7천 원임. 수학여행 비용이 부담될까봐 걱정한 속 깊은 딸이었다. 이 씨는 그래도 수학여행인지 가야지 했더니 천진난만하게 좋아했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승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 오는 거리.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은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비비를 멈출 수 있는 걸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시민단체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5회 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린 세월호 촛불 시민 모임은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還염원 시민 촛불 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행진 경로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진보연대 등은 24일 법원에 5개 집회 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에 따라 서울진보연대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지도 않고 원고 승소와 같은 효과를 낳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집회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찰의 의견을 다음 달 1일에 듣고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호 촛불 시민 모임은 매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1시간 동안 촛불 집회를 연 뒤 인사동 쪽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사장단 회의 참석자 북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28일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SJD가 2015년 물류분과위 회의와 2019년 사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정 의원이 아닌 제휴 회원이 사장단 회의를 유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 사장은 2015년 회의 때는 OSJD 집행부와 27개국 사장단을 초청해 하루 동안 원탁회의도 10개획이라며 북한이 2015년, 2019년 서울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회의 개최가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북한 측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류분과위는 OSJD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하위원회로 북한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장단 회의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7개 정회원국 철도회사 사장들이 참석하며 매년 열린다. 관례상 아시아와 유럽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여는데 OSJD는 이번에 관례를 깨고 2018년 베트남에 이어 2019년에도 아시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추거홍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28일 한미 양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하며 양국의 군사훈련이 제3국을 겨냥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추 대사는 이날 서울 명동 신축 대사관에서 가진 국내 첫 언론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평양을 점령한 것을 가정해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북측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훈련이라면 북한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므로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며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미는 1970년대부터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올 경우 반격을 통해 평양을 점령한다는 내용의 연합훈련을 해오고 있다. 추 대사의 이날 발언은 북한 선제 침략이라는 전제를 빼고 연합훈련 내용만 지적한 것이다. 추 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타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한 동북아 핵 도미노에 대해 중국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3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 원유 수송과는 자주 수리를 한다고 했다. 추 대사는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지만 그 발언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해야 했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부가 6월에서 9월 사이 구체적인 방문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김영부의 사랑할까요 전해드리면서 4월 2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한번 사랑할까요 세상 내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정말 사랑할까요 지나간 추억일랑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